자, 한능검을 가장 한능검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현필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붕당 봤습니다. 특히 현종 때 예송 논쟁 2차례와 숙종 때 황국 3차례 있었다. 기갑, 경기갑 꼭 기억하셔야 되고, 숙종이 장희빈과 사이에 낳은 아들이 경종인데 경종이 몸이 약했고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배다른 형제, 이복 형제, 연인군, 최숙빈의 아들을 세제로 임명해 놓고 있었는데 동생 제자입니다. 아들 자자가 아니라 세제. 세제 연인군이 경종에게 간장게장 바쳤는데 그거 먹고 죽습니다. 그리고 용조가 왕이 돼요. 이 용조가 왕이고 그 손자 정조가 왕이었던 시기가 18세기인데 이 18세기는 노론의 힘이 너무 강했던 시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용조를 계속 지지했던 게 노론이고 그 노론에게 왕이 된 용조도 노론들의 권력을 장악해가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하되 그 나름대로 왕권 강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민생을 안정을 취하기 위해 여러 가지 업적들을 했다. 근데 여러분 용조와 정조 업적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평상시에는 수험 강의할 때는요. 칠판에 용조 정조 업적을 수십 개를 나열해 가면서 어떤 것들이 칠판에 필기가 되어졌으니까 그 다음 이거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한능검은 이렇게 말로 하고 편집으로 가다 보니까 혹여나 중요한 내용을 빠뜨릴까 봐 저도 책을 보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탕평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붕당 간의 다툼을 탕탕평평하게 이렇게 왕 입장에서 중재를 서겠다가 탕평책인데 탕평책을 실은 처음 언급했던 왕은 숙종입니다. 그렇지만 숙종은 가장 탕평적인 정치를 못했던 왕이죠. 왜? 숙종 때 3번에 황국이 있었으니까. 황국은 붕당의 근간이 깨진 겁니다. 일당 독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송 논쟁 때 1차 예송 때 서인이 이기고 2차 예송 때 남인이 이겼어도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황국 때부터는 완전히 일당 독재잖아요. 탕평을 가장 먼저 언급했던 숙종의 탕평은 실패했던 반면에 용조와 정조의 탕평책은 나름 좀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용조의 탕평을 완론탕평이다. 완론탕평은 왕이 붕당 간의 다툼을 일시적으로 누른다. 그리고 용조는 탕평파를 육성하고 탕평비를 세웠고 탕평의 교서를 발표합니다. 뭔가 보기 자료에 이거 탕평책 관련된 글인 것 같다 그러면 99% 용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탕평파, 탕평비까지. 그리고 이제 나름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는데 살림의 정치 참여를 금한다. 살림이 뭐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송시열 같은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노론이 계속해서 권력을 장악해 가다 보니까 정승판서하고 은퇴해서 고향에 낙향한 노론 출신이 지금의 정승판서보다도 오히려 더 끝발이 센 거지. 그래서 지방에서 후배 노론 정승판서들에게 야 이렇게 해서 왕한테 개겨 임마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이게 살림이에요. 맷산자 유림할 때 림자. 이 살림의 정치 참여를 막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용조다, 이건 정조다, 잔상을 남겨야 되는데 그나마 수망국사는 보기자로 주고 나서 용조 아닌 것 골라라 그러면 아닌 게 정조 하나고 나머지 4개는 용조고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우리는 그나마 좀 쉬운 게 용조 골라라. 만약에 3번이 용조다. 1, 2, 4, 5번 중에 하나 정도가 정조가 나오고 나머지는 갑자기 대용군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조선 초기에 태종 이방군이 나온다거나 이렇게 쉽게 출제합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이게 영조다 정조다는 구분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 다음 서원을 정리합니다. 우리 역사상 서원 철폐는 딱 2명이 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영조와 더 많은 서원을 철폐했던 나중에 훗날에 흥선대원군 꼭 기억하시고요. 3사의 권력을 약화시켰다. 그러니까 3사들이 원래 특히 사관원 사원부는 간쟁 봉박 서경을 하잖아. 그래서 왕권을 견제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데 문제는 이 3사 관리들이 선배 정승판서들의 잘잘못도 논해야 되는 건데 이게 노론이 모두 권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정승판서도 다 노론이고 3사 관리들 젊은 친구들도 노론이다 보니까 이 노론이 선배 노론들의 눈치만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야 3사 권한을 약화시켜요. 그 다음 3사 관리를 선발할 수 있는 권한이 2조 전랑의 통청권이죠. 그 다음 2조 전랑의 후임자 청구권을 자청권, 다른 말로 자대권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2조 전랑의 후임자 청구권, 자청권 때문에 붕당이 시작되었죠. 살림이 동인과 서인로 나눠졌잖아. 그래서 2조 전랑의 통청권과 자청권을 박살낸 게 바로 용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록과 실시는 좀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은데 노인네들에게 과거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같고요. 오근영 정비 조금 시험에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수성유름이라고 하는데 오근영이 기억은 나십니까?
조선 후기 중앙군 훈련도감, 어영청, 수어청, 총청, 금이영 그러는데 훈련도감과 어영청과 금이영이 도성을 나누어 방어하게 한다. 하는 거면 조금 어렵고요. 사형수에 대한 삼심제는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 옆에 뭐라고 써놓으셔야 되겠습니까? 삼심제 시행했던 왕들 고려, 문종과 세종과 영조까지 여러분 체크를 해놓으십시오. 자, 그리고 신문고 부활합니다. 신문고 옆에도 써놓으셔야 됩니다. 신문고를 처음 만들었던 왕이 누구야? 태종 이방원. 신문고를 폐지시켰던 왕이 누구야? 연산군. 신문고를 다시 부활시킨 왕이 누구야? 영조. 이건 여러분 좀 체크를 해놓으셔야 될 것 같고, 누가 뭐라고 해도 영조로 가장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건 균역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균역법이 뭔지는 경제 파트 조선 후기 가서 너무너무 중요하게 공부하겠죠. 대동법, 영정법, 균역법. 중요한 건 영조 때 균역법이 시행되었다. 지금까지 한 것 중에 가장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됩니다. 신문고 부활도 많이 출제가 되고요. 노비 공간법보다도 노비 종목법? 노비는 엄마의 신분을 따른다. 왜냐하면 당시 외거 노비들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양인 여자와 결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엄마나 아빠 둘 중에 한 명이 천하다. 실은 고려부터 조선 전기까지는 일천즉천인데 일천즉천을 적용할 경우에 그 자식이 천이 되잖아. 국가 입장에서 노비 숫자가 많은 게 좋을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노비 종모법을 실시합니다. 그 다음 청계천 준설공사도 영조 업적으로 시험 출제가 돼버립니다. 실제로 여러분 도시 인구가 늘어나면서 서울 근방에 있는 산에는 나무들이 사라집니다. 땔감을 다 떼려고 나무를 베어버리다 보니까 비가 조금만 와도 토사가 흘러 넘치고 그게 청계천에 쌓이다 보니까 또 청계천 물이 범람해서 백성들이 힘들어해요. 그래서 청계천 준설 공사를 냈다. 영조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다음 페이지 가서 가지고 영조 편참을 보겠습니다. 영조 중에 가장 기출이 많이 된 게 누가 뭐라고 해도 속대전입니다. 조선의 법전 중에 여러분 다른 법전은 몰라도 일단 경국대전이 어느 왕 때 완성되었다. 이거 대답 못하면 지금 큰일 나는 거죠. 경국대전 어느 왕입니까? 성종 때. 근데 그 경국대전의 뒤를 이어서 속대전을 편찬했다. 그럼 지금 여러분 170페이지에 영조 업적이 많았잖아요. 이 영조 업적 중에 탕평 교서, 탕평비, 탕평파 별표, 서원정리 별표. 다 그 안 중요하진 않아요. 다 한 번씩 나옵니다. 사용수에 대한 삼심제 별표, 그 다음에 신문고 별표, 균역법 별표, 청계천 중설공사도 시험에 기출된 적은 있는데, 그리고 속대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 여러분 노란색이 돼 있긴 합니다만 동국문헌 비고가 한능급엔 유독 많이 기출됩니다. 이게 홍봉한이 있었는데 홍봉한이 누구냐면 사도세자 장인 해경궁 홍씨 아빠예요. 근데 이 홍봉한의 동국문헌 비고는 국가 차원의 국가적 백과사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지도서는 전국의 읍지를 모은 지리서다. 이 정도 잡아주시고, 동국지도는 나중에 지도할 때 세조 때 양성지의 동국지도와 영조 때 정상기의 동국지도를 비교할 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때 다시 문화사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하고요. 실은 세조 때 양성지의 동국지도는 세조 강의 때 언급은 해드렸습니다만 기억 안 나셔도 돼요. 왜? 정치사에 살짝 건드려 놓고 경제사회, 문화사에서 계속 다시 만납니다. 이제 그럼 정조 가겠습니다. 정조는 준론탕평입니다. 영조가 완론탕평이었죠. 완론탕평은 왕권으로 분당 간의 다툼을 일시적으로 눌렀던 반면에 정조의 준론탕평은 강력한 왕권으로 분당의 옳고 그름, 시시비비를 명백히 가리는 걸 준론탕평이다. 완론탕평, 준론탕평 꼭 구분하시고요. 그 다음 노론 벽파 세력 제거합니다. 그러니까 노론 벽파가 여러분 영조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지금 172페이지에 심화톡톡에 보면 영조 때 2인자의 난이 있었다는 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소롱 강경파 2인자가 지금 현재 왕인 영조는 선대왕을 간장게장 먹여서 죽였어요. 이게 2인자의 난이고, 제일 마지막에 여러분 이모 화변까지는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모 화변으로 시험 출제는 되지 않더라도 영조 때 사도세자 죽었던 이야기는 다들 아실 거 아닙니까? 이때 노론 일부는 사도세자를 잘 죽였다. 임금의 생각이 옳았다. 임금 벽자, 노론 벽파. 근데 사도세자 불쌍하다. 동정을 베푼다. 베풀 시자. 그럼 정조는 노론 벽파를 좋아하겠습니까? 노론 시파를 좋아하겠습니까? 죽은 사도세자 아들이 정조인데. 그러니까 노론 벽파를 제거하고 시파를 중용합니다. 그리고 영조가 늙음하게 내시들한테 좀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환관을 제거합니다.
외척도 제거합니다. 그리고 노론 시파를 중용하고,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시파는 노론은 아니지만 정조와 생각을 같이 했던 관료를 다 시파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좋아요. 그냥 노론 시파 중용하고, 우와, 남인도 중용합니다. 남인 중에는 정약용 모르시면 일단 큰일 나는 거고, 최재공은 좀 어려울까요? 여러분에게는 당시 정승까지 했습니다만, 최재공이 그 신해 통공, 좀 이따 통공정책, 금난정권 철폐 이야기 하겠습니다만, 그거 주장하는 보기가 나올 때 최재공 이름이 나오긴 하는데, 일단 남인 정약용. 그리고 서론도 중용하고, 서를 중용하는데, 서를 규장각, 검서관, 이건 진짜 시험에 대박입니다. 다시 규장각, 검서관에 박재가, 유득공, 이덕무 꼭 체크하십시오. 여기 지금 서울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들이 규장각, 검서관으로 임명이 됩니다. 정약용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 여러분 이제 뭐 중학생도 다 아는 이야기, 규장각을 만듭니다. 학술기구죠. 거기서 경연도 합니다. 경연 생각나야 되는데 세종이 집현전에서 경연했죠. 기억납니까? 홍문관을 만들고 성종이 경연했고 바로 정조가 이 규장각에서 경연을 합니다. 이 규장각 자체가 노론들이 장악하고 있는 비변사 견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노론들이 어차피 오군영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장용영을 만듭니다. 여러분 진짜 규장각과 장용영은 초등학생도 다 알고 있습니다. 종조 업적이라는 거. 그 다음 또 하나 초계 문신제를 시행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정조 입장에서는 문신들을 재교육한다는 취지하에 초계 문신제를 시행합니다만 젊은 관료들이 문신들끼리 시험을 보면 많이 이길 거 아니야. 자기를 지지하는. 근데 자기를 지지해주는 젊은 관료들의 학문적 실력을 믿고 문신 관료들끼리 과거 응시를 보게 해서 그중에 1, 2등 하면 승진을 시켜주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초계 문신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있고 아까 이조 전랑의 통청권과 자청권을 용조가 폐지시켰는데 자청권이 잠깐 부활되니까 자청권 완전 폐지 이것도 조금 한능급에는 어렵고요. 수령에게 권한을 강화시켰다. 무슨 말이냐면 원래 향약은 지방의 사족들이 주관하는 건데 이걸 전부 다 수령에게 주관케 했다는 거. 그 다음 화성 이건 별표 쳐야죠. 수원 화성 수원성 세계문화유산 아닙니까? 이거 만드는 과정에 그 화성으로 행차하기 위해 정약용이 노량진 쪽에 배다리까지 만들었죠. 그리고 화성 만드는 과정에서 정약용이 거중기 만들었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 정조가 이 화성으로 행차하는 그림 시흥, 환어, 행렬도 171페이지에 사진자료 나옵니다. 정조 업적 줄 때 이 사진자료가 많이 기출됨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이 시흥, 환어, 행렬도 역시 김홍도가 병풍에 그린 그림입니다. 종족대화가 김홍도 다 아는 이름들 거예요. 그 다음에 통공정책, 특히 금난정권 철폐. 그러니까 조선의 수도 서울, 종로 옆에는 시전 상점들이 설치가 되는데 이 시전은 국가가 설치한 관영 상점입니다. 그러니까 시전 상인들이 시전에서 일을 하고 물건을 파는 대신에 국가에 점포세를 내죠. 그런데 아니 세금도 내지 않고 시전 상인들 앞에서 막 바구니 들고 와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난전이라고 해요. 경제사 가서 다시 합니다. 그 난전들의 장사하는 행위를 금하는 권리, 그걸 금난정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금난정권을 시전 상인들이 행사하는 게 너무 정조가 볼 때는 꼴보기 싫은 거야. 재벌들이 없는 막 중소 자영업자 막 두드려 패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금난정권을 철폐시켰다. 이거 다시 합니다. 경제사에서. 정조업적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영조업적으로 균역법이 경제적 업적으로 중요하다면 정조업적으로는 금난정권 철폐, 신의 통공정책이라고 한다는 거 꼭 알고 계시고 문체반 정도 한능검에서는 무슨 말이냐면 당시 정약용 등등 정조도 물론 서학자였던 것 같기도 한데 성경 강도하고 이런 걸 노론들이 비판합니다. 그래서 왜 올바르지 못한 문체 글을 저렇게 읽고 있단 말입니까? 라고 하니까 정조가 야 그럼 너희 노론 출신 중에 박지원이라는 인물이 있지 않냐? 그 박지원이 양반전, 호질, 허생전을 썼는데 이거 다 한문소설이거든요. 이거 올바른 문체의 글이냐? 완전히 박지원의 그런 폐사소품체 아니냐라고 하면서 옛 올바른 고문체로 돌아갈 걸 이야기하면서 박지원을 찍어 누른 게 이게 정조가 약간 꼬라지 부린 거예요. 이게 바로 문체 반정인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잡아주시고 정조 편찬사업도 가보시면 누가 뭐라 해도 대전 통편이 가장 기출이 많이 됩니다. 대전 통편. 영조는요? 속대전. 영조 속대전과 정조의 대전 통편은 다 법전입니다. 나머지 편찬물들은 솔직히 이야기하면 시험에 여러분 제가 시험에 한번 나오기 힘든 것들만 빼드려 볼까요? 재연절목하고 전운옥편?
이 정도 빼놓고는 전부 정조 업적으로 시험 출제가 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조의 일기가 홍제전서와 일성록입니다. 특히 일성록은 세계 기록유산이기도 하죠. 외교 문집 동문희고도 기억하시고 그 병서죠. 그다음 무예서죠. 그 무사 백동수 드라마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무예 도보 통지입니다. 그다음 추간지 탁지지는 호조 관련, 형조 관련 이야기들인데 여러분이 좀 기억하실 수 있도록 하고 청나라로부터 고금 도서 집성을 수입하기도 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쪽 파트는 어쩔 수가 없는 게 만약에 영조가 있고 정조가 있다 그러면 아니 이제 문제를 풀어 드리겠습니다만 서원철폐 그럼 영조, 규장각 정조, 초계문신제 정조, 금난정권 철폐 정조, 균역법 영조, 탕평교서 탕평비 영조, 청계천 중설공사 영조, 대전 통편 정조, 속대전 영조, 고금 도서 집성 수입 정조 되시나요? 이게 동국문헌 비고 그럼 영조 이게 돼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참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문제를 두 문제 선정했으니까 문제 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풀겠습니다. 밑줄근 이왕의 업적으로 옳은 걸 골라라 그랬습니다. 이 책은 균역법을 처음 시행한 이왕이면 이제 여러분 이렇게 쉽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영조가 되겠죠? 영조. 나머지 읽어볼 필요도 없네. 속대전 편찬했다. 속대전은 영조, 대전 통편은 정조. 쉽게 기출됩니다. 붕당의 패를 경계하고자 자 그래서 제가 탕평비, 탕평파 육성 혹은 탕평의 교서 발표 전부 다 영조라고 말씀드렸죠. 정답은 이렇게 떨어지는 거고 경복궁을 중건했다. 특히 왕실의 권위를 세우고자. 그러니까 경복궁이 처음 만들어진 건 태조 이성계인데 다시 경복궁을 만들었다는 거죠. 왕실의 권위를 세우고자. 그러면 이거는 흥선대원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의 통공, 통공전책, 금난정권 철폐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정조가 하나씩 끼어들어요. 그러면 정답은 이렇게 쉽게 떨어집니다. 문제 하나 더 있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걸 골라라. 조선시대 국왕을 맞히는 문제입니다. 이제 5단계 힌트래요. 보시면 조선의 22대 솔직히 이것까지는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임명성 계산하면 되긴 해요. 그 다음 초계문신제, 신해통공, 규장각. 야 힌트 정말 너무 쉽게 줬습니다. 그럼 여기는 지금 정조대왕이죠. 문제 풀어봅시다. 그럼 정조대왕이 뭘 했어? 가가 어디야? 여기 5단계 힌트 뭘 했을까? 훈련도 가면 선조 때 임진왜란 중에 포수, 사수, 살수 훈련도가 만들어지는 거고 정답은 너무 쉽게 떨어집니다. 그 다음 나선정벌은 효종이죠. 북벌하다가 청나라가 도와줘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시베리아에 조총부대를 2번 보냈습니다. 간도관리사는 대한제국으로 이제 근현대사 가면 공부합니다. 간도관리사 이범윤이라는 인물을요. 대한제국에서 파견하는데 이거 선지로 진짜 많이 나옵니다. 실은 연도까지 1902년에 간도 시찰원으로 갔다가 1903년에 이범윤을 이렇게까지 알고 계시면 좋은데 이인자의 난 진압은 이건 영조죠. 여러분들 공부했죠. 영조가 왕이었을 때 이인자가 영조는 앞에 선대왕 경종을 독살했다. 그러니까 영조가 이인자의 난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서론들을 거의 발로 밟아버립니다. 그러면서 더 노론 세상이 됐던 게 바로 영조 시대입니다. 문제는 충분히 쉬운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두 문제 풀었고 다음 시간에 이제 조선 정치화 마지막 세도 정치기 갑니다.